한 종목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는 시간, 알투자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MK전자. 네. 소개해 주신 날 장중에는 21%, 종가로는 15% 급등세를 보였는데 무슨 일이죠, 이게? 매일경제TV의 힘이 아닐까 저는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그날 주가 강한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 역시 소개드리는 입장에서 좀 기분 반갑더라고요. 좋으셨겠어요. 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또 주가가 조금 밀린 모습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SDI 향 쪽으로의 그런 응급제 전환, 응급제에 대한 실리콘 소재에 대한 확대 등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주가 추이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홀딩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투자를 위해서 정말 그리고 좋은 종목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을 오늘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오신 기사는 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목입니다. 9월에 무슨 빅 이벤트 있길래 수소 관련주들 벌써부터 들썩거린다입니다. 기사 핵심 포인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9월 7일이죠. 현대차 그룹이 수소 관련 기술과 비전을 공개하는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인 9월 8일에는 국내 대기업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이 참여하는 수소기업 협의체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LG나이솔루스가 국내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따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소만큼 모멘텀이 많은 섹터가 있을까 싶네요, 과장님. 그러게요. 네. 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LG하이솔루스가 이제 증시에 첫 상장을 하면서 네.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 일정이 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증시에서 이제 수소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선 수소차 하면 이제 현대차죠. 현대차 그룹이 오는 7일에 수소 관련 기술과 비전을 공개하는 행사를 좀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동안 준비해온 현대차 그룹의 미래 수소 모빌리티와 차세대 연료전지 이런 기술들을 실물을 이제 직접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차량 부품 업체들이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서 현대차가 제시하는 비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총 역량을 좀 동원해서 이렇게 뭔가를 제시한다는 거는 예전에 없었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보면서 좀 관심을 많이 보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보다 앞서 현대모비스가 1조 3천억을 들여서 이제 수소 관련 부품 생산 증서를 발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투자 규모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 이어서 다음 날인 8일에는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포스코, SK, 효성, 롯데 뭐 이런 그룹들이 참여하는 수소 기업 협의체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탄소 중립 달성과 수소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할 예정인데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라면 모두 다 좀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뿐만 아니죠. 수소 경제를 지금의 핵심 어젠다를 삼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은 당장 수소 경제 로드맵 2.0이 4분기에는 발표가 될 예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좀 많은 정책적인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기후 특사,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 변화 협약에서도 글로벌적인 탄소 중립과 그와 관련된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들은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국내외 쪽으로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업종들이 빠르게 또 순환매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수소 테마 쪽이 아닐까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는데 오늘 또 시청자분께서도 9월에 많은 이벤트가 있지만 7일보다는 8일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수소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 8개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로템이 들어가겠고요. 효성중공업과 효성첨단소재, 두산퓨얼셀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도 뭐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로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고 일진하이솔루스는 전일 이제 상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따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뭐 추가 상승이 나와줄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과장님의 픽은 뭘까요? 일단은 수소 생태계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좀 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현대로템. 현대로템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외네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수소할 때 현대로템을 언급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뭐 남북 경협주의 대장주라고 좀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이제 남북 이슈로 주가가 변화되는 양상도 상당히 많이 보여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 남북 경협주로서의 현대로템을 상당히 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현대로템이 그동안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열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6월에는 이 수소 연료전지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현대차 계열사죠. 현대차와 협업을 해서 국내 최초로 수소 전기 열차의 개발에 대한 포부를 대대적으로 좀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지상형에서 운행하는 트램, 이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쪽이라든지 유럽 쪽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지상에서 달리는 열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수소 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 시 최고 속도 80km로 한 200km가 가능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한 번 충전해서 도심을 완벽하게 좀 주행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수소 충전 설비 이런 쪽에도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진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액화수소에서 수소를 이제 추출하는 장비를 수소 리포머라는 장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로템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강원 테크노파크로부터 수소 리포머를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수소 리포머와 관련된 필요한 기술 부분을 모두 다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핵심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좀 부여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현대로템을 수소 생태계에서 핵심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소 트램이나 뭐 현기차 투자 그리고 수소 사업 확대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 주셨는데 이쪽의 매출 비중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가요? 뭐 어때요? 그렇죠. 모든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보다는 내년보다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산업에서 개화가 돼서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냥 열차든지 뭐 지하철 이런 쪽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열차와 지하철도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로 좀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열차 같은 경우는 무게가 크잖아요.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생겨질 그런 수소 연료전지 열차 부분에서도 현대로템이 상당 부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소 사업 확대에 따른 점진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현대로템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로템? 일단은 뭐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실적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9년까지 이게 저가 수주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27,000원짜리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뚫기 위해 노력을 한 3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분명히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9월 7일에 현대차 그룹에서 제시하는 그런 비전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세 번째 시도하는 9월 27,000원짜리는 좀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일단은 25,500원, 26,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5,500원 전후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목표가는 한 35,000원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고점 부근까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뚫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네. 일부 수소 관련주들이 좀 찰실한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두산퓨얼셀을 뭐 대표적인 예로 들면은. 근데 수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혹시 관련주들이 단기 찰실현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한국 증시에서 가장 네. 세론 뉴스라고 하죠. 네. 특이점이 이제 세론 뉴스가 해당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벤트 종료에 맞춰서 차익 매도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관찰이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습니다. 수소 쪽은 9월 7일 날 분명히 현대차 그룹에서 비전 제시를 좀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8일 날 수소 기업의 협의체가 이제 출범하게 되고 그 이후에 11월까지도 글로벌적으로 이 수소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연말까지도 충분히 네. 우리가 이벤트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흔들림과 변동성은 조금 존재하겠지만 우상향 추세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